그 다음에 7월 달에 시작해서 병행했던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엄청 이런 것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뭘 버렸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7명 이제 초청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각각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3명이 이제 완성형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쭉 계속 수강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잘한다, 영어 잘한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친구들이 이제 이상적인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성실했고, 정말 잘했고, 제가 보면서도 되게 놀라웠던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인상 깊게 봤던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친구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도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케이스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했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각각 경우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합격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사실 영어 엄청 잘하고 외국 살다 왔고 사실 뭐 엄청 영어 본인이 잘할 텐데 어떤 이제 우리 수업에 메리트가 있어서 수업을 끝까지 다 수강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에 자신이 있어서 이 편입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또 첫 시행이다 보니까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년 1월 기준 이제 설명회에 와서 좀 방향성을 잡아보고 싶다 하고 이제 교수님 수업을 알게 돼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막상 마주치니까 편입 영어를 이제 처음 보는데 되게 생소하고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토플, 토익, SAT 등 다양한 영어를 했음에도 진짜 정말 뻥안치고 처음 보는 단어들만 있으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뭐 문법이나 독해력이나 이런 센스는 당연히 갖추고 있지만 정작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모든 유형을 풀 수가 없는. 그래서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좀 또 애초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걸 느끼고 좀 일단 단어부터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단어의 중요성을 느낀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영어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제 교수님 커리큘럼에 있는 교재들을 보면 이제 경찰대 신입학도 분석돼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편입 대학 중에서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편입 영어가 보통 제일 최고 난이도인데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분석하시고 되게 좀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을 배우는 것도 분명 제가 이전에 했던 영어 공부들이랑은 되게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익숙해지고 출제 유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딱히 근데 이런 건 좀 웬만하면 불필요하거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사실 학원을 장기적으로 다닐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행이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것도 분명 되게 편리하고 방향성도 잡아주시고 하니까 계속 저 또한 이 상위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원을 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질문해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 합격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모의고사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1월에 있는 시험을 한 번을 두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아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의문점이랑 이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눈앞에 있는 좀 보다 실질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의고사에서 몇 등 안에 들겠다, 아니면 저번 시험보다 성적을 올리겠다, 아니면 실수를 하지 않겠다, 고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매주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늘고 있구나, 이러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새 11월이었고 시험장에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멀리 있는 목표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를 좀 개인적으로 만드시고 그거를 이뤄 나가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를 학원에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거든요. 정말 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서로가 힘들 때 의지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좀 방황하거나 엇나갈 때 잡아주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되게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되게 힘들 때 친구들한테 의지도 많이 했고 친구들이 바로 잡아주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많이 외로워요, 공부가.
그리고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정말 외로우실 텐데 저희 학원엔 그러니까 김영 학원엔 원생이 많을 거거든요. 그 안에서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준비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잠시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같이 공부할 거의 단점이 뭔가요? 단점은 네. 생각보다 밥을 먹으면 혼자 밥을 먹으면 40분이면 다 먹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건 의지의 차이긴 한데 또 놀고 싶죠. 같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놀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놀기도 했고 어쨌든 근데 그런 시간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계산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죠. 1번 동의하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얘기를 들어볼게요. 또 뭐죠? 성공적인 수험 생활에 중요한 게 뭐죠? 사실 제 키워드가 이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 하시면서 지치고 슬럼프도 오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그냥 하세요.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슬럼프도 극복하게 되고 어느샌가 끝나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갔을 때 일단 결과가 어떻든 완주하시면 꼭 합격이라는 결과 이외에도 되게 얻는 게 많거든요. 느끼는 점도 많고 그래서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정말 끝까지 힘들지만 버티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의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는 실수 뭐죠?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그걸 목표로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저한테 좀 되게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가 시험이 좀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조금 되게 좀 힘들게 그러니까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좀 지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험생활 하면서 지칠 때가 되게 많은데 저는 좀 그거를 일부러 좀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안 힘들다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니까 좀 그게 한 번에 크게 오더라고요. 좀 힘든 게. 그래서 전 그게 가장 실수 같아서 힘드시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회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자꾸 물어서 미안해요. 네. 그 슬럼프가 왔던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빠져나왔죠? 제 도움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슬럼프가 왔을 때 학생으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저는 교수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교수님은 사실 저희 학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한 5, 60명씩 있었는데 되게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다 알고 계세요. 되게 다 알고 상담을 가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수님과 상담하면서 제 문제점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내가 힘든가? 그냥 요즘 좀 안 되나 보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이래서 안 됐고 그 원인을 찾고 좀 그 원인을 교정하면서 저는 슬럼프를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교수님이 계셨죠. 저는 최저 점수로는 수강생이 40명이라면 32등에 미치는 그런 낮은 점수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 2월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온다고 혼자 만족을 해서 나태해졌던 그런 2개월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후 3월이 돼서 교수님께 상담을 하고 제 상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번 질문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장 했던 후회는 공부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저에게 맞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려고 했고 가장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도 외면하다 보니 점수는 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슬럼프가 시작된 것 같아서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을 드렸고 교수님이 그때 이제 저한테 딱 맞는 공부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부법을 적용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2주 뒤에 성적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고 딱 60명 정도 되는 학원생 중에서 1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 최고 점수였고요. 그리고 성적을 급상승시킨 비결은 저도 특별한 공부법을 한 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네 번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성적이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지만 공부 시간을 정해진 건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공부 방법으로는 저는 경찰대학교 기출문제를 5개년치를 영어를 완벽히 해석을 했어요. 단어도 다 암기를 하고 그 문제에 맞는 풀이법도 저만의 풀이법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시험 당일날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보기 직전에 읽었고 그게 영어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험을 보기 직전에 논리게임 문제를 꼭 저의 루틴처럼 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푸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확실히 머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만의 공부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힘든 거 말씀드리면 저도 1년 동안 수험생활 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 7월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친구한테 어디가 취업 잘 되냐 이런 거 찾아볼 정도로 그냥 제가 1년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이제 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면서도 그냥 이제 꾸준히 했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전 오히려 이제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은 엄청 기니까. 전 그래서 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어요. 목요일에 한 번씩.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수업 자꾸 나갔구나. 중간에 가더라고요, 자꾸. 약속이 그러니까 있어서요. 친구들 물어보면은 이제 이제 쉬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수업이 목요일 날은 6시에 끝나니까 목요일 밤만큼은 이제 대학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근데 오히려 전 이게 좋은 게 이거 한 번 놀려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슬럼프 이렇게 힘들면서도 저는 이게 제가 1년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나.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복학해야겠다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 솔직히 영어도 잘 못했고 이제 대학 가서도 영어는 배우지도 않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어에서 조금 나오지만 특히 언어논리에 과학 지문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전 그래서 제 다른 수험생분들은 이런 명칭을 좀 헷갈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반 정도 읽다가 답이 보이면 실제 시험에서 하나 찍고 해서 하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공계라고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언어논리 때는 진짜 편했어요. 근데 영어를 제가 못해서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두려움 이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편입 영어 봤을 때는 처음에 딱 시험장 가서 봤을 때는 근데 나름 저는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윤 교수님 이제 단어를 열심히 봤으니까 단어 문제를 딱 봤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저는 딱 그거 보고 이거 잘하면 붙을 수 있겠다. 그때 처음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풀다 보니까 저는 물론 어려웠지만 그래도 딱 단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알던 단어가 나오니까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